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연말에 모임도 많고 한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했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중개사무소 1등록 1사무소,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사무소 가능한데 단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겸업제한, 겸업제한, 우리 프린터는 24번에 있는데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겸업제한이 없습니다. 고용인은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인데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등록,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7mm 이상 30mm 이내 실명 도장이면 되고, 법인은 법인 인감 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인감이 아니라 법인 인장입니다. 그리고 3월 초과하거나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하고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사전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계약 중에서 일반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이 있는데 시험에는 전속중개계약이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고, 우리 프린트 5번에 보면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고요.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확인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보정설정, 금지행위, 중개보수, 교육, 포상금,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오늘이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의무와 책임.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기본서 169페이지 펴보십시오. 169페이지에 보니까 기본적 윤리 의무 23, 25, 32회 출제됐습니다. 기본 윤리가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요 두 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됩니다. 이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프린터 내드린 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31번에 맨 밑에 보면 개공 등, 개공 플러스 소공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게 있는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보시면 두 번째 까만 별표 동그라미 2번 개공 플러스 소공,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인장등록 있죠? 인장등록도 했잖아요. 자, 그래서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보조원은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업무를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시험에 출제되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 민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이 선관주의 의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의무가 아닌 것은 하면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선관주의 의무는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파트에서는 비밀준수입니다. 비밀준수. 비밀준수는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등. 프린터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1번에 보면 개공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공등. 개공등의 비밀준수 의무. 비밀은 보조원도 지켜야 됩니다. 이 개업공개사 등은, 등이라고 했네요. 이 개업공개사 등이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존도 비밀은 지켜야 됩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이 법이란 공인중개사법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을 위해서는 비밀이라도 설명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법률. 다른 법률은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또 청문회,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진실을 말해야 되고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도 말해도 됩니다. 진실이라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따라서 우리 시험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X라고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비밀을,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나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X죠.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준수해야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 또 한같다. 영원히 준수해야 된다. 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우리 폭행죄 이런 게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죠.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비밀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170페이지 비밀 준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 확인 설명 의무가 173페이지에 있는데 확인 설명을 일단 전체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면 확인 설명은 언제 하냐면 중개 의뢰 받은 때에 중개 완성 전까지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이라고 하면 계약 성립입니다. 계약 성립.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말해야 되겠죠. 융자가 얼마 있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 은행 근저당 설정 얼마 되어 있다.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 전에. 자, 그런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도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중개 완성이라고요. 그 중개 완성된 때 확인설명서는 작성한다고요. 설명은 미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은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X입니다. 취득의뢰인에게만 설명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학원 이거 팔려고 하는데 원장님한테 책상이 몇 개다, 학생이 몇 개다 이런 거 한 몇 명이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죠. 매수인, 취득할 사람,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된다고요. 매도인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매도인한테 뭐 아파트 수돗물 잘 나옵니다 이런 말 하면 매도인이 웃긴다고 하겠죠. 그래서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설명한다? 취득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확인설명서 교부는 취득의뢰인에게만 교부하는 게 아니라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기본적 사항,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보여주고요. 대장을 보여주고 설명하면 되고요.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융자가 2억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전달하는 거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은 확인하고 설명해야 돼. 이게 확인, 점 찍고 설명이잖아요.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한지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계약서 딸랑 하나 적어주고 중개보수를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중개보수 안에는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확인설명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해야 되죠? 그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 안에는. 자, 확인설명은 근거자료를 제시하는데 확인설명서 교부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있습니다.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는 467페이지에 있습니다. 467페이지. 467페이지에 있는 확인설명서 1의 서식 있죠? 467페이지 1의 서식이 있고요. 기본서 470페이지에 보면 471페이지에 보면 2의 서식이 있습니다. 요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된다고요.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되겠습니다. 이 확인설명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및 또는이 아니고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하는데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밋은 둘 다 해야 되죠? 서명은 자필로 성명을 적는 것이고요. 날인은 도장 찍는 것입니다. 쌍방교부하고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 의무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있습니다. 단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도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의무 없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가 확인설명서 계약서 작성해야 됩니다. 위반 시 제재인데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없는데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6월 이하의 자격정지 사유고요. 요 3월은 뭐냐면 개별기준, 국토부령의 개별기준은 3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의무정지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의무를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의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을 했다면 서명 및 날인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있습니다.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4페이지 기본서 다시 17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그 박스에 있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우리 프린터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6번에 있습니다. 6번에 있습니다. 6번에 보면은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입니다. 거래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금액입니다. 거래금액은 실제 거래금액이고요. 거래 예정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라는 게 10회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시세라고 일종의 시세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시세가 5억인데 10억에 팔아달라고 했다고 해서 저도 한 2억 비싸게 내놔봤어요. 옛날에 시세보다. 그러면 시세보다 2억 비싸게 내놓으면 중개업소에 접수 받아요? 안 받아요? 매물 접수를? 현실적으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받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받는데 그 중개업소에서 하는 소리가 저보고 사장님 이거 3년 안에는 팔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시세가 다른 거는 지금 한 2억보다 더 낮게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다 팔리고 없어야
거래되기 때문에 급하면 조금 더 가격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비싸서 못 받습니다. 접수 이러면은 재수 없다고 다시는 그 중개사무소 안 와요. 그래서 받기는 받아요. 그래서 손님도 많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손님 많이 데리고 오는데 계약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2억 비싸게 내놨는데 안 돼요. 그 왜 데리고 오는지 물어보니까 셀링 포인트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 아까 그 더러운 집 봤죠? 그게 2억이나 더 비싼데 그거 할 겁니까? 아니면 뒤에 마지막에 보여주고 2억 싼 거 이거는 사장님 절대 다른 데 봤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2억이나 더 싼데 이러면 뭐 하겠냐고 좀 싼 거 하겠죠? 그래서 일부러 계약 안 되는데도 데리고 와요. 그런 거는 거래 시키려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거래하는데 셀링 포인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다고요. 자, 어쨌든 거래 예정 금액이지 거래 금액 아닙니다. 거래 금액하고 예정 금액 달라요. 거래 예정 금액, 시험에 거래 금액 설명해야 된다. X로 출제됐다고요. 거래 예정 금액인데 예정 금액 밑에다 거래 금액 X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그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입니다.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양도 관련 조세 하면 X죠?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3개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서식에는.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설명할 의무 없죠?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 자, 그래서 시험에 32회 시험에도 출제됐는데 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전속 중개는 지난주에 했어요. 이거 5번에 프린터 5번에 있고 요건 프린터 6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올해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 두 가지 중에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중개 보수 산출 내역 요거는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요. 토지 이용 계획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요거는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하는 내용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는 하지만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하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건 4개입니다. 4개. 요거는 프린터 5번, 확인 설명은 6번에 있죠. 올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32회 시험에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자, 기본서 175페이지 맨 밑에 소유자 등의 확인입니다. 지금 현업에서 보니까 계약서 중개사무소 가니까 개인정보 동의서 이런 걸 받더라고요. 근데 실제 동의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가 동국대 그 실무교육 강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식별정보, 개인식별정보가 뭐냐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개인식별번호라고 합니다. 그 번호만 알면 누가 그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건 법령에 규정 없이는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지금 소유자 확인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주민등록증 보자고 할 수 있다고요. 매도인 진짜 매도인 맞는지 개인정보 동의합니까?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민등록증 봅시다 해도 돼요. 그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하고 얼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에 있는 인적사항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있는 인적사항하고 동일한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도 확인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소유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76페이지.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인데요.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팔 사람한테, 임대인한테 물어봐야 되지. 살 사람, 매수인이 모르잖아요.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그래서
매도 임대 의뢰인인데 시험에 매수 임차 의뢰인 하면 X입니다.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응한 경우, 불응하면 된다 안 된다? 자료 요구하면 불응해도 돼요 안 돼요? 예,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해도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불응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설명하고 대신에 설명하거나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하거나가 아니라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들이 현업에 나가면 중개업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반비례하는 경향이. 이론적으로는 불응해도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되겠죠? 사장님 해가지고 알아내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예를 들면 도배가 깨끗합니까? 묻는데 손님이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나도 모릅니다.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모른다고 적어주면 돼요. 근데 계약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현실하고 이론하고 시험 공부는 달라요. 시험 공부는 불응해도 됩니다. 그 현업에 나가서는 불응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친화력을 발휘해서. 자, 상태에 관한 자료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요구할 수 있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아니고요.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응한 경우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하거나 밑줄 치세요. 거기 하거나 밑줄 치시고 하고 고치세요. 하고를 하거나 X 적어 놓으세요. 지금 176페이지 메뉴에 파란 글씨로 적혀져 있잖아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양가로 2번에 불응한 경우에는 설명하고 파란색 글씨 적혀져 있죠. 시험에 하거나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우리 책에 파란 글씨 되어 있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될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시험을 틀리게 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문제 178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의뢰 받은 경우 처음에 표에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한다고 했죠? 설명은? 설명서 교부는 계약서 작성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판례인데요. 만약에 은행 융자가 1억 3천 되어 있으면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돼요. 건저당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1억 3천 채권 최고 금액 되어 있고요. 실제 1억 대출,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실제 1억 대출 받아가지고 다 갚고 1,00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 말 안 해도 된다고요. 채권 최고 금액 1억 3천이면 어차피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저당이라는 거는 지금 1,000만 원 남았지만 또 추후에 대출해버리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최고 금액을 설명해야 돼. 현재 피담보채무액, 즉 현재 남은 돈 1,00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남았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된다고요. 채권 최고 금액을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밋입니다. 밋.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다음은 179페이지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도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원래는. 다만 소속공개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중개보조는 계약서 작성 못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된 때에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면 쌍방입니다.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판례가 있는데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서 다 적어가지고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거예요. 이대로 대서만 해주세요. 이대로만 그대로 적어주면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대서료.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어차피 직접 그랬으면 하지 왜 그럽니까? 물으니까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혀져 있는 계약서를 가져와야 대출이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명판, 누구누구 개업공개사, 행복공개사 사무소 이렇게 스탬프 도장이나 뭐 이런, 스탬프 도장을 요즘은 안 찍고 자필로 적죠, 성명은. 근데 이름까지는 스탬프 도장을 찍어도 돼요. 행복공개사 사무소 대표까지는 찍어도 되죠. 서명만 자필로 하면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해줬는데 이분들이 그냥 그대로 적어달라 해서 적어줬어요. 확인도 안 하고. 근데
나중에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먹고 도망가 버렸다고요. 금융기관에서 개업공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다고요. 판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왜? 매도인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써달라는 대로 써줬다고요.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2년 지나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재계약하는 거 이런 것도 써달라고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럼 내가 해줬던 계약은 보통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고 해주긴 합니다. 근데 내가 했던 계약이 아니면 정상적인 보수 받고 진짜 임대인 맞는지 확인하고 해주든지 아니면 안 해주는 게 나아요. 사고 날 가능성이 많다고요. 자, 계약서 작성이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하는 거죠. 민법에서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X죠. 민법 시험은. 구두로 계약해도 된다고 말로.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만 합치되면 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더라고요. 친구들끼리 로또 사니까 옆에 친구 그거 왜 사냐 되지도 않는 거 이렇게 욕하니까 되면 너 1억 줄게 이렇게 했어요. 말로만. 근데 진짜 돼버렸어요. 그거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거 나왔더라고 텔레비전에 JTBC인가. 줘야 돼 안 줘야 돼 말로 했는데 왜? 그 휴대폰으로 찍어놨어 그걸 갖다가 지금 또 그 친구가 말한 걸 어떻게 찍혀 있었어요. 그 증거는 그 시험에 나오면 그냥 증거 있다 없다 그런 말 없으면은 증거 있다는 전제하에서 풀어야 돼. 증거가 없다고 단정해서 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들면 그냥 줘야 돼 안 줘야 돼 물으면 증거 있다 없다 말 없으면 입증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죠. 뭐 사람 죽여도 입증 못하면 처벌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은 입증이 됐다는 전제하에서 문제 풀어야 된다고. 시험 문제에서는. 예, 줘야 돼요, 판례는. 판례가 아니고 줘야 된다고요, 그런 거는. 증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준다고 했으면, 그러니까 함부로 말 안 해요. 말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와이프한테 로또 걸리면 1억 주겠다, 이렇게 하지. 다 준다 소리 안 해요. 다 준다고 하면, 다 줘야 돼요. 준다고 했으면. 자, 계약서 서식인데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서식이 없다고요, 법정 서식, 계약서는. 그래서 계약서 마음대로 그냥 종이에다 적으면 됩니다. 계약서 꼭 정해진 계약서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 현업에 나가면 다 뭐 계약서가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 그건 법정 서식, 법에 정해진 서식은 아니라고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는 서식이지.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국토부 장관인데 협회에서 권장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등록관청이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X로 출제됐다고요. 국토부 장관. 2차 과목은 주어가 시험에 잘 나와요. 국토부 장관인지 협회인지 시도지사인지 이런 걸 말 바꾼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 없습니다. 권장할 수 있는 거지 하여야 하는 건 아니죠. 자, 우리 교과서 180페이지, 기본서 180페이지에 보면 박산의 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 프린터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9번에 있습니다. 9번에 있습니다. 9번에 제가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계약금, 인물, 계약금, 인물, 계약, 인물, 계약금. 거래당사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계약금. 이게 순서가 계약금이 9번을, 우리 프린트 9번에는 요 9번, 그 밖의 약정사항이 여기 4번에 와 있어요. 순서가 달라요. 프린트 9번 보시면. 제 방식대로 기억하려고, 요거는 지금 칠판에 적혀져 있는 거는 요거는 그 프린트 9번하고는 좀 순서가 달라요. 프린트 9번에 이 9번이, 여기는 9번인데 프린트 9번에는 4번에 와 있을 거예요. 순서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인물, 계약,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저는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게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왜
적어야 되냐 하면은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중개보수 산출내역 설명해야 된다고 했죠. 또 설명서에 기재해야 되고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험에 8번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이거는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같이 비슷하니까 요거는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요거는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교가 교부일자입니다. 9번에 프린트해 보면 동그라미 해놨죠?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지금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0페이지 거기에 동그라미 4번에 계약서 거짓 작성 금지라고 되어 있죠.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입니다. 예, 계약서, 둘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중계약서 적으면 안 된다. 이중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취소 사유고요. 소속관계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이중계약서 적어도 징역벌금 대상은 아니죠. 이중계약서 적어도 징역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이고요. 나머지는 다 또는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해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함께. 예, 보조원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도 법령 위반은 아니다. 시험 2번 나왔어 이게. 중개보조원은 도장 찍어야 된다는 말도 없고 보조원이 도장 찍으면 안 된다는 말도 법에는 없다고요. 그러면 법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한목적성, 법제정 목적에 타당하도록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국민경제 이바지,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개업공개사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고요. 개업공개사한테는 규제만 하잖아요. 의무만 부과하잖아요.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국민들, 의뢰인들은 보조원은 도장을 안 찍어도 되는데 사장하고 함께 찍었다고 해서 의뢰인들이 피해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도장 찍으면 나중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그 행위를 본인이 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피해볼 게 없기 때문에 보조원은 도장 찍으라는 말도 없고 찍으면 안 된다는 말도 없다고요. 법조문에는. 그러나 해석상 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찍는 거는 도장을 찍는 거는 위반은 아니다는 게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자, 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지금 했던 게 지난주 했던 전속중개계약서, 오늘 했던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본 보존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원본, 전자문서 다 가능합니다. 그냥 스캔 떠가지고 보관해도 된다고요? 그럼 나중에 찾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별도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가 없다. 법조문에는 다 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공인전자문서센터에는 보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존, 보관, 특별히 구분의 실익은 없습니다. 그 시중에 책에 보면 법조문에는 다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관이라고 써놓은 책도 많습니다. 특별히 보존, 보관 구분해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계약서. 자,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정지입니다.
소속 공인회사는 교부 보존 의무는 없다고 했죠. 소속 공인회사가 당의 업무를 수행하고도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문제입니다.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다. 없다고 했죠, 서식? 법정 서식 없다고 했잖아요. 법에 정해진 서식 없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서에 기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회사가 이중계약서 적으면 자격 취소되는 게 아니라 자격 정지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뜻입니다.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전부 다 X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